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태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대입검정고시 또는 고졸검정고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 수업을 탁 처음에 펼쳤을 텐데요. 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그 부분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막바지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자기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학생이 될 건지 간에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쵸? 합격. 모두 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힘내서 달려보도록 하고요. 저마다의 많은 사연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연들이 모두 다 한 가지의 목표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옆에서 전격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들은요. 여태까지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이 본 강좌가 구성되어 있는 전체의 그 구조 요거에 대해 살펴보고 간략하게 선생님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라는 내용들 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문제 여러분들 꿈과 목표 위해서 끝까지 같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과거에 어떻게 출제됐었고 또 중요한 단어는 어떻게 되고 반드시 맞춰야 될 단원과 그 다음에 적당히 공부해야 될 단원. 적당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대충 한다는 이런 뜻이 있지만 적당이란 말체가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원래는. 아무튼 언어 영역 시간이 아니니까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기출됐었던 문제를 분석해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잠깐 보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집합과 명제서부터 시작해서 삼각함수까지요. 쭉 고등학교 1학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7차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맨 뒷부분에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수학 1에 있던 내용이 싹 들어왔어요. 그런데 과거 작년까지 출제됐었던 문제를 살펴본다면 삼각함수까지 나오고 순열과 조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일단 요 얘기는 얘기 진행상 순서상 마지막으로 돌리고요. 집합과 명제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합과 명제를 보면 출제 비율이 한 10% 정도 돼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고 나오는 내용의 문제 수준을 본다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집합의 연산에 관한 기본 법칙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2007년 이전에서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오는 내용은 합집합이나 교집합 최신의 그 기출됐었던 문제를 살펴보면 2009년, 2008년 모두 합집합에 관련, 교집합 관련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집합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출제되지 않을 거라는 거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제에서는 나오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대우인 명제 나와요. 그러니까 대우인 명제의 중요성을 살펴본다면 원래인 명제와 그것의 대우인 명제 사이에서는 참거짓을 늘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그 중요성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집합에서는 합집합, 교집합을 지금 당장 내일 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험을 봐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은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합집합, 교집합, 명제에 대해서는 대우인 명제 요거 꼭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수화식 파트로 넘어오는데 전체적인 구성 비율로 봤을 때는 도형의 방정식만큼이나 가장 많은 출제 빈도를 갖는 부분이 바로 수화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화식 부분에서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실수와 복소수, 그 다음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유리식과 무리식, 즉 수하고식,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수화식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수의 체계에 대해서 실수와 복소수, 그 다음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데 가장 고등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1학기 내용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이 될 텐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출제 빈도가 20%로 상당히 높지만 유리식과 무리식까지 복잡한 생각까지 하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인 조건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간략한 내용이니까 기본적인 수화식 부분에서 너무 약하다. 근데 아직 시간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단위에서 공부하게 했었던 그런 내용들 한 번씩 더 살펴준다면 수화식 부분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거 원래 그래요. 기초 부분이 약하게 되면요. 위로 돌을 쌓아봐야 밑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쌓아 올려 성적을 유지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의 디딤돌, 주춧돌이 튼튼해야 그 위로 쌓을 수 있는 돌은 아주 그냥 쌓는 만큼 그것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약하다 그러면 중등 과정도 꼭 한번 살펴볼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넘어갑니다. 전체 중에서 한 순위가 2순위 정도 되네요. 2순위, 3순위 정도.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 수화식, 방정식과 부등식 요 내용만큼은 반드시 머릿속에 쏙 넣어놓고 시험장에 가야 자신감 있게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제 근을 찾는 것도 근의 공식에서 쉽게 찾아내고 또 계수의 관계도 근을 찾고 나면은 그냥 그것끼리 더해주거나 아니면 빼주거나 하는데 굳이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그 계수만 파악하더라도 근의 합이나 아니면 곱 정도는 금방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해. 2차 부등식의 해라는 건 뭐예요? 부등식에서 특정 조건에 의해서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달라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방정식 하면 기본적인 것들, 부등식 하면 기본적인 것들 그러한 내용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예, 방정식에서도 고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괜히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어요. 방정식에 대한 해의 의미만 정확히 한다면 x값 대신에 들어간 그 값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값이다 또는 유의한 값이다. 뭐예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이 2개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이 하나가 나오니까 거기에다 갖다 집어넣고 이제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간단한 근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만 등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조금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여기 부분인데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그런 그 부분이거든요. 평균이라는 거 여태까지 많이 해봐서 알 거고요. 표준 편차라는 거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얘기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1, 2회에서 모두 다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순열조합이 나올까 봤더니 순열조합이 나오질 않았어요. 순열조합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보니까 순열조합을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문제의 전체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그 중간 과도기적인 과정을 두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뒀다라고 하면 출제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혹시 올해 같은 경우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 난이도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사실 말이 어려워서 순열조합이죠. 말이 어려워서 순열조합이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경우의 수와 확률, 통계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열조합의 내용.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순열조합이 1회 시험 때 출제가 된다면 그 해 다음서부터는 분명히 출제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비중을 낮춰주면서 평균과 표준 편차 대신에 그 비중을 낮춰주면서 아주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넣어놓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을 하나 안다는 거는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도형에 관련된 내용은 똑같이 도형을 배우지만 중학교 때 내용과 고등학교 때 도형의 내용은 살짝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는 중학교 시절에 도형에 대해서는 그 도형에 갖는 각각의 성질들 있죠.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마름모, 이등변 삼각형, 평행사변형 그런 것들이 갖는 각각의 성질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했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도형은요. 바로 이렇게 만든 도형들을 우리가 그런 성질을 갖는 도형들을 그래프상이나 평면상에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측정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서 길이나 또는 넓이 아니면 수치로 표현했을 때 이것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는 게 바로 고등과정에서의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장 대표적인 타자가 누굽니까? 바로 원의 방정식 같은 거죠. 자,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원이라고 한다면 중2와 중3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접선과 그 다음에 원과 반지름과 접선 또는 할선의 성질 등등에 대해서 원에 대해서 배웠다면 두 번째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원은 그러한 원들이 그래프상에서 평면상에서 표현될 때 어떤 수식의 관계로 표현될까? 물론 원의 정의에 의해서 식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식을 만들다 보니까 x-a의 전체 제곱은 y-b의 전체 제곱 이퀄 r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때 중심은 a, b가 되고 반지름은 r이 되고 등등의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내가 직선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한 직선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직선에서는 기울기 확인해야 될 거고요. y절편, x절편 확인해야 되고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이 x축에 접하냐 또는 y축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점의 y좌표와 x좌표의 길이만큼 된다는 거 그런 내용들 같이 살펴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도형을 그려놓고 나서 어떤 해당하는 점이 또는 어느 영역이 그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영역이 될까 그 영역을 색칠해보자 그런 내용으로 부등식 영역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내용 나와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따져본다면 도형의 방정식, 수화식,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 함수로 출제 빈도는 낮습니다. 낮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중간 정도? 중하? 그 정도죠. 삼각함수와 명제가 10%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14%인 함수 부분이니까 자, 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 빈도가 얼마 높지 않은데요. 공부 좀 대충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나올 법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합격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합격 자체가 목표인 학생들도 있겠지만 합격 말고 합격 이후에 대입을 준비한다든지 자기가 어느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기 위해서 또는 고등과정을 빨리 끝내고 대입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 사연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함수 파트를 그냥 쉽게 남겨놓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뒤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함수 부분이라고 한다면 중고등학생들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가장 난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함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검정고시 합격 이후에 다음 목표를 설정을 해서 달려가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함수 부분을 기본 강의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 배우게 되는 수 1과 수 2의 내용들도 잘 준비를 해서 대입에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함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2차 함수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해 관련된 내용인데요. 함수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정성 들여서 공부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대학 갈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을 상황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마지막